AIT 미군 방어체계 압도 경고 고체 연료로 발사시간 대폭 단축. 낮게 날아 400km 박작은 섬 영종 사전 탐지, 요격 사실상 힘들어. 석고쏘기로 무기별 역할 분담 스텔스 전투기 배치된 청주기지. 미사일로 관제탑 정밀 타격하고 대구경 방사포로 활주로 파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시험 발사를 지속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 신형 4종 미사일, 방사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신형 미사일, 방사포 발사에 대해 누구나 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일관되게 깎아내리고 있다. 북신형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등에서 우리 패트리엇 등으로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북신형 미사일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기존 무기 상식을 깨면서 북단거리 타격 무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무기 과학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괴물 방사포라는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발사한 신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 2종과 400mm급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방사포 2종이다. 2종 방사포들에 대해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사일과 방사포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도장치가 있느냐 여부다. 보통 미사일은 유도장치가 있어 정확도가 높지만 방사포는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을 사용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군에서 북신형 방사포를 미사일로 보는 것은 거리와 최대 고도, 속도 등만을 보면 기존 방사포와 크게 차이가 있고 이스칸데르나 스커드 미사일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신형 방사포탄은 이스칸데르처럼 흑역 회피 기동과 비슷한 변칙 기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순전 합참 무기체계 조종과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로켓의 발달로 이제 단거리에선 미사일과 방사포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 및 미사일 같은 방사포의 개발로 한미양국 군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단거리 타격 무기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북신형 미사일, 방사포 개발이 기존 스커드 미사일과 120-240mm 방사포를 대체하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신무기들의 성능을 보면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 북단거리 타격 수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남한 전역과 일부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과 주일 미군을 주로 겨냥한 노동 미사일은 모두 액체 연료 방식이다. 발사 전 연료 주입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미정찰 위성 등 한미정보 자산에 사전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형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는 모두 고체 연료여서 사실상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북한 신형 4종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특징 정리 그래픽. 특히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들이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되는 대비해 발사관에서 45에서 60도 등 경사 발사가 가능하다. 신전 합참 무기체계 조종과는 수직 발사는 발사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 경사 발사는 발사 시간이 더 짧고 미사일 재장전도 쉬워 전술적 운용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기존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의 정확도는 450m에서 1km 이상으로 매우 떨어졌다. 여러 스커드 모델 중 구형은 족집게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대도시나 비행장 등 큰 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380에서 460km 이상을 날아가 작은 바위섬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INS와 GPS로 유도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도는
7m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들도 북한 발표에 따르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해 신형 미사일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를 제외하곤 3종의 신무기 모두 최대 비행 고도가 25에서 50여 킬로미터에 불과,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게 최대 위협 요소다. 북한 무기 전문가인 미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북신형 미사일들은 이동식으로 발사되고 빠른 비행 속도와 적어도 비행,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춰 미사일 방어에는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종의 신무기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재래식 무기들을 갖고도 핵무기 위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합 화력 작전 개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용수 전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4종 신무기 중 2에서 3종만 동시에 사용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한미 양국군의 전략 목표물들에 대해 소형 전술핵 공격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로 혼동되기 쉬운 신형 방사포와 진짜 미사일들을 섞어 쓰면 한미 요격 시스템 자체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F-35 스텔스기들이 배치된 청주기지에 대해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관제탑과 경납고 등을 파괴하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활주로와 지원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나 주한 미군의 심장부인 평택, 오산 기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섞어 쏘기 족집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기존 스커드 9형 방사포 체제와 신무기 4종 세트 차이점 정리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종 위협에 대해 방어수단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공세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기관의 한 전문가는 정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유사시 대량응 징보복 등 공세적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평양 주석궁을 한 발에 파괴할 수 있는 현무사 초강력 미사일 개발이 거론됐다가 지난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같은 한국형 슈퍼 무기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신무기들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는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개량형 조인트 스타스와 같은 지상감시 정찰기, 초소형 위성 등 정찰감시 위성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미사일들이 우리 미사일들을 빼닮아 해킹 등을 통해 만든 짝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한국군의 현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한국군 KTSSM 및 미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흡사하다. 현무의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실전 배치 중이고, KTSSM은 지난해까지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들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4년 해킹됐던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미사일 기술이 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미사일들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우선 엔진 등 핵심 구성품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는 엔진 끝부분에 4개의 노즐 핀이 있지만 우리 현무기에는 노즐 핀이 없다.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에도 엔진 노즐 핀들이 있지만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에는 노즐 핀이 없다고 한다. 미사일의 크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나 우리 현무기보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선임 분석관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는 원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보다 1에서 2m 이상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우리 현무기 미사일도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일부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이스칸데르는 러시아의 직간접 기술 지원 또는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개발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신무기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신무기 개발 완성 단계로 전력 배치가 된다면 방사포 등과 합동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군 당국자에 따르면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은 비행 과정에서 변칙 기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신형 무기 4종 세트인 신형 전술유도탄,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발사라는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테킴스라면 작년 8월 10일과 16일에 연 7개월여 만에 발사다. 북한은 지난해 8월 10일은 함남 함흥에서 동해로 사거리 400여 킬로미터를, 16일에는 강원 통천에서 북동쪽 동해로 사거리 230여 킬로미터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패턴으로 미뤄 실전 배치를 앞둔 사거리 능력 테스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은 동해안에서 동해로 쏘다가 실전 배치 단계에서는 내륙관통 방식으로 쏜다. 이번에는 평안북도의 철산군 인접 선천군에서 쏘아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떨어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이거나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에이테킴스는 즉 내륙관통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22일 보도에서 시범 사격은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쇠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참가해 미사일 연구개발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 장소가 서해안 인글라는 점에서 에이테킴스를 발사했다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이후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미 지난해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내륙관통 발사를 끝낸 이스칸데르라면 실전 부대에 배치돼 운영 중인 상태로 분석된다. 신종욱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풀업 기동을 한 것으로 미뤄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패턴이다. 내륙으로 옮겨서 사거리를 길게 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했을 때 이번 발사 간격은 5분으로 가장 짧았다. 지난해 8월 10일은 오전 5시 34분과 50분에 각각 발사되어 두 발 발사 간격은 16분이었다. 8월 16일은 오전 8시 1분과 16분에 각각 쏘아 두 발 발사 간격은 15분으로 나타났다. 비록 10여 분을 줄였지만 발사 간격 5분은 아직 연속 발사 성능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다.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두 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다. 두 발 발사 간격이 1에서 2분이라면 한미 군 당국의 지대지 미사일 또는 정밀유도 무기로 타격이 쉽지 않다. 북한은 앞으로 연발 사격 시간 단축을 위한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한국군에 배치된 에이테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에서 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는 북한군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다.